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어제와 비슷하게 또 굉장히 답답한 시장 흐름이 좀 이어졌던 하루였습니다. 아무래도 하락 종목 수가 연일 뭐 1000개에 육박하는 시장이 연속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종목이 아무래도 하락하는 종목에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런 시장이 지금 거의 4, 5일 연속이 되었습니다. 그런 시장 속에서 많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님들 고생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럴 때일수록 답답하고 힘들지만 시장을 다시 돌아보면서 힘들어도 복귀하고 또 복귀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뭐가 문제일까에 대한 부분을 차근차근 짚고 넘어가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럼 지금 시장 그리고 최근의 시장이 도대체 왜 이따구로 밖에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통상 이 IPO가 진행이 되고 나서 신규 상장을 할 때 많은 유동성의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당연히 이런 종목군들이 유동성을 흡수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이 정도일 줄은 좀 상상도 못했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뭐 SK 하이닉스와 뭐 삼성전자가 이렇게 박살나버릴 줄은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근데 시장이 이렇게 됐으니까 뭐가 문제였나라는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과거 시장을 돌이켜 보면 거의 십수년의 시간 동안 그러니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큰 회사들의 상장은 기간을 가지고 텀을 가지고 항상 상장을 했습니다. 그게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치는 부분이어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IPO를 이번 주를 이제 KRX 우리 거래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슈퍼 IPO 데이라고 자랑을 하는 거죠. 정말 잘한 거라고. 근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이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가 장중에 40조를 넘었었고 크래프톤도 20 몇 조의 이 막대한 유동성, 그러니까 시가총액 자체가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말 그대로 다른 데에서 돈을 빼다가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겠죠. 물량을 채워야 된다면은 여기에 채워야 되고, IPO를 하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한 거고요. 시장의 유동성은 항상 유한하기 때문에 그런 유한한 자금 속에서 움직이는 시장이 갑자기 이런 대여들이 몰림으로써 이게 시장의 수급적인 부분, 유동성적인 부분에 분명히 문제가 생겨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텀을 좀 두고 해야 되는데 SD 바이오 센서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짧은 구간에서 진행된 이 IPO들에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찌 보면 IPO를 진행하는 이 친구들, 그러니까 뭐 카카오뱅크를 뭐 친구라고 칭하는데, 뭐 시장이 좋을 때 상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보지만, 너무 이게 몰려서 시장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뭐 해외 증시와 완전히 역행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그 주변의 많은 종목군들이 제가 볼 때는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 거는, 올해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 MSCI 반기 리밸런싱 리뷰가 있었죠. 그때도 그거에 맞춰서 한국의 비중을 줄이고 하는 과정 속에 3거래일 연속 급락이 떨어졌습니다. 내일 새벽이죠. 8월 12일 새벽 6시 내일 새벽에 일단 MSCI 분기 리뷰가 있습니다. 반기가 있고 분기가 있는데, 반기보다 분기는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아마 분기 리뷰에서 이제 뭐 에코프로 BM이든 뭐 SK 뭐 아이테크든 뭐 결정이 나겠죠.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시장의 변화와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 한국 증시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이 선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단 두 번째 요인이 좀 될 것 같고요. 5월 달에 MSCI 리밸런싱 직전 나왔던 매도 물량은 약 6조 가량의 물량이 시장에 쏟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일단
양 시장 보면은 한 2조 원대 물량이 좀 나왔는데 내일까지 뭐 추가로 좀 더 나오면 제가 볼 때는 금요일이면 시장이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 봅니다. 시장이 항상 빠지기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왜냐, 지금의 시장의 악재가 흔히 말하죠. 블랙스완, 화이트스완. 그런 새로운 악재성 요인이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뭐 많이 하나 그럴 수도 있겠죠. 북한이 이 목리를 부려서 미사일을 한 방 쏴버린다. 뭐 그러면은 이게 단기에 쇼크가 한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계좌에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 놔둬야죠. 북한이 미사일 쏘면은 그때 주워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계좌에 현금을 두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전략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시장이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봤고요. 오늘 시장 딱 보기만 해도 코스닥은 장 초반에 급등을 하고 흘러내렸었는데 그래도 코스피보단 좋은 모습이었어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견조했다. 근데 이 모든 게 셀트리온 그룹주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버텼는데 보면 하락 종목 수가 3배 많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어느 정도 버텼으나 실적으로 패를 까보면 시장은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 가장 타격이 컸던 거는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1.2% 빠졌는데 미국의 이제 PC 조사 업체에서 4분기 PC 수요 둔화에 따른 반도체 가격 하락이 우려된다라는 통에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와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뭐 국내 코스피 보면 전기전자, 그러니까 이쪽에 급락이 좀 떨어졌죠. 가장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업종 지수가 그런 모습 좀 나타났고요. 거기에 오늘 코로나 신규 환자가 또 2,000명을 또 넘어서면서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시장을 조금 누르는 모습이 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외국인들 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던졌을까요? 많은 고민을 해보는데 옛날에는 뭐 D램 고점 논란이 안 났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봐요. 사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저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뭘 살 생각도 없었는데 오늘 굉장히 크게 많이 밀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는 삼성전자도 뭐 깰 수도 있겠죠. 이런 구간을 깰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보고 어디까지 밀릴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는 정말로 5거래일 동안 이렇게까지 강하게 뺀 적이 많이 없었는데 굉장히 좀 강하게 좀 빠졌고요. 거의 5거래일 동안 20%가 빠졌죠. 내일 추가 하락을 어디까지 한다면 저는 이제는 10만원이면 한번 그래도 잡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단기에. 그러니까 이게 뭐 야금야금 떨어지는 하락이면 뭐 볼 필요가 없는데 단기에 이렇게 떨어지면 이거 반대 매매도 저는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10만원 붙여서 이제는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통상 SK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이 PBR 배수를 보는데요. 보통 SK 하이닉스의 PBR의 저점 구간을 연간으로 따졌을 때 저점 구간이 1.6, 최저점이 0.9였구나. 최저점이 0.9였어요. 이제껏 SK 하이닉스의 PBR 구간에서 0.9가 뭐 저점 구간에 다다라는 수준이었는데 일단 지금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에서 뭐 PBR을 계산을 해 본다면 PBR이 이게 분명히 낮춰졌을 거예요. 변화가 없기 때문에 1.1까지 내려왔다라고 봅니다. 1.1 정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PBR이 굉장히 싸졌다 라고 봐요. 굉장히 싸졌다. 여기까지 떨어지면 아마 1대까지 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SK 하이닉스 33% 빠지는 구간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고점 라인에서 이런 대형주가 고점 라인에서 33%
40% 가까운 하락 잘 안 나옵니다. 네,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이제 낙주의 시간이 저는 오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단기 낙폭을 이용한 이런 낙주 구간이 SK 하이닉스에서 지금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이런 일도 생긴다 생각이 드네요. 참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빠졌죠 오늘. 자, 그리고 오늘 시장 보면 IT 반도체 쇼크로 인한 코스닥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괴로운 날이라고 했습니다. 내일 옵션 만기가 지나면 아마 정상화가 예상이 되고, 이로 인해서 이 종합주가 지수가 많이 괴로운 모습이겠죠. 일단은 뭐 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박스권 장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박스권 장세라고 생각을 하고, 이 추세대 하단 깨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이 지수보다도 이 지금 현재 시장을 리더하는 종목군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는 오늘 원래대로라면 지수가 깨져야 되는데 이 셀트리온이 오늘 시장을 들어줬죠. 말 그대로 셀트리온이 코스닥 시총 1위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등등이 오늘 좀 강하게 시장을 들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주 중요한 구간에서 네, 거래 대금도 많이 터졌고, 네, 수급도 괜찮게 좀 들어오는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셀트리온 오늘까지 해서 거의 6거래일 연속 돈이 들어왔는데, 뭐 KRX 바이오 에서 같이 들어온 물량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까지 섞여서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셀트리온 쪽은 다시 관심 종목에 좀 편입해 볼 생각이고요. 일단은 셀트리온보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적게 떨어졌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좀 보는 게 저는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 장기 평선 하단 정도 떨어졌을 때를 뭐 매수 구간으로 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재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경우는 이렇게 봐야겠죠. 그동안 레키노라주에 대해서 셀트리온의 기대감으로 요만큼 올랐어요. 엄청나게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 올라간 거는 바이오시밀러가 아닙니다. 그러한 기대감이 깨져서 단기에 아예 이제 쑥대밭이 됐죠. 그러면서 뭐 공매도의 부활까지 나오면서 엄청나게 괴롭게 했었는데, 지금 올라가는 건 뭐냐, 이 레키노라주 자체가 경증이었습니다.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제였는데, 그래서 범위가 굉장히 좁았죠. 이거를 경증으로 이제 재심사를 의뢰했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확대가 엄청 되기 때문에 이 굉장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호주에서 흡입형 치료제 임상이 들어가는 점 등까지 보면은 제가 볼 때 이쪽도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동안 시장에서 이 악재 요인으로 받아들였던 레키노라주가 호재로 둔갑할 수 있는 네, 그런 모습이 됐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저는 좀 좋아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어제도 제가 여기다가 어제자 마감 시장에다가도 제가 올려놨는데, 사실 저도 매일매일 뉴스를 굉장히 많이 그리고 디테일하게 보긴 합니다. 근데 아침에, 그러니까 어제장 거예요. 어제 거 이거 개파라 가면은 사야 되는 거고, 어제 제가 올려놓은 것 중에서 이 기사가 있어요. 이거 이 수소, 국내 수소전지 시장 연 20% 성장, 부품 국산화 과제에서 정확히 회사 하나가 나옵니다. 현대차의 수소 연료전지를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한 기사가 나오죠. 그게 바로 현대 일렉트로닉이었는데, 사실 이거 알면서도 오늘 좀 대응을 못했던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오늘 또 이런 이슈가 계속 나오죠. 수소 대량 생산과 수소차 상용화길. 자, 과거에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 보면은 뭐 많은 종목이 있는데, 일단 현대계열에서 현대 일렉트릭이 수소로 이제 엮였다라는 부분을 확인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오늘부로 저는 이제 확인이 끝났다라고 보여주고 굉장히 좀 오래 횡보를 거쳤다가 이게 돌파되는 시점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굉장히 좀 관심 있게 한번 보면 이제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조정 구간에서 봐야죠. 예전에 저희도 현대일렉을 뭐 이런 아마 이 정도였을 거예요. 이런 언저리에서 해서 여기서 했었던가 아무튼 수익을 내고 나오긴 했는데 잊고 있었는데 좀 많이 올랐고 최근에 수급적인 부분 그다음에 시가총액 8,700억의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나름의 성장 중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나름의 성장을 하고 있네요. 근데 수소 모멘텀이 생겼다라는 점을 좀 높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 네, 이런 구간에서 거래 들어오고 야금야금 올라가는 모습 어느 순간에 돌파가 나오면 이게 크게 갈 수도 있는 자리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소 섹터 테마를 여기다 하나 넣어보죠. 수소에 효성 중공업과 현대 일렉트릭.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수소가 이제 뭐 과거에 뭐 두산 퓨어셀 너무 많이 올랐고 뭐 S 퓨어셀 뭐 이런 거 좀 난해하죠. 평화산업도 상한가를 갔었는데 공략이 어렵고 EM 코리아도 좀 난해해요. 종목군들이 뭐 실적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뭐 일진 다이아 뭐 지금 하겠습니까? 일진 이 자회사가 상장하면 그때나 돼야 공략을 해보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소 쪽에 종목 압축이 오히려 더 쉬워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잘 봐야 되고요. 자, 레킨노라주 네,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2,200명 내일도 그만큼 나올 예정인데 사실 이쪽을 공략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SD 바이오 센서가 상당히 어제 좀 나름 좀 냄새가 많이 났죠. 흔히 트레이더라면 어느 정도는 봤어야 됐던 구간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어제는 매매를 못했는데 오늘도 조금 매매를 하다가 좀 답답한 매매만 한 것 같아요. 오늘은 SD 바이오 센서만 조금 눌림에 매매를 했었고 거의 강한 종목 안에서 좀 놀았었기 때문에 SK 바이오 사이언스를 여기서 좀 잡아놓고 상한가 있는 데서 더 사고 그래서 이거는 시간 외에서 첫 타임 두 번째 타임에서 전부 팔았습니다. 그래서 한 주도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요. SK 바이오 사이언스 눌림에 한두 차례 매매만 오늘 한 3번 정도 하고 오늘은 사실 시장에서 크게 매매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이 어려웠고 이 코로나 관련된 종목을 건들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한솔 로지틱스가 사실 이 구간에서 제가 봤는데 이때 상승의 이유는 분명히 저는 실적으로 봤어요. 얘가 이 시점에 190억의 실적 발표를 합니다.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와서 실적 잘 나왔네. 150억 1300억짜리 회사가 원래 70억 버는 애가 150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200억 회사가 되는 겁니다. 200억까지. 그러니까 전반기에 200억을 번 거잖아요. 그럼 하반기에 그 정도만 벌으면 이게 영업이익 자체가 올해 400억이 넘어버리면 1000억대 회사가 400억? 그럼 굉장히 슈퍼 서프라이즈가 터진 겁니다. 근데 이제 너무 빠르니까 이거를 대응을 못했는데 이게 이제 오후에 코로나 확진자 테마로 생기면서 오늘 강하게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일단 내일 오늘 시간 외에 휴마시스라든지 좀 강세를 좀 보였는데 오늘은 진단키트 쪽이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그동안 휴마시스가 대장이었고 아마 이 언저리에 21선이 아마 걸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21선, 이평선을 눌릴 때 정도로만 보고 대장주 위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아직 휴마시스나 SD 바이오 센서 얘네들이 실적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실적 나올 때쯤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게임주를 제가 두 개를 보여드렸어요. 네오위즈
이거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오늘 공략을 했어야 되는 종목인데 오전에 사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카카오뱅크를 보다가 다 놓쳐버렸습니다. 오전에 계획 자체가 인터파크 시가 밀리면 잡는 게 계획이었었고요. 인터파크 그 다음에 조비라든지 경업주 어제 개파락이면 기회다라고 말씀드렸던 이런 애들 조비나 뭐 현대 롯데 뭐 오전에 보면서 이런 거를 카카오뱅크까지 네, 시가 아래는 다 잡았어야 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보다가 뭐 하나 제대로 좀 매매를 못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다가 좀 놓친 게 네오이즈라는 종목을 좀 놓쳤고요. 일단 스팀에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어요. 시가총액이 아직도 8천억이라 굉장하네요. 나중에 또 눌리면 이런 게 여러분들 잘 보세요. 펄어비스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이거는 진짜로 배워야 됩니다. 이건 배워야 돼. 이건 돈이니까. 펄어비스 이런 현상이 왜 나올지 뭐 저희 회원님들은 압니다. 비중을 엄청나게 막 때려박고 막 매매하는 자리들이 이런 자리라는 거. 이런 자리는 해야 돼요. 무조건. 네, 펄어비스, 네오이즈. 네오이즈도 물론 매매를 했었어요. 물론 매매를 했었고 이런 거, 이런 자리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나오지 않기 때문에 봐야 되고 또 얘가 눌리는 자리, 공간을 또 잘 기억해 놔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탄소 배출권, 유니드 잘 안 눌리네요. 좀 눌림을 기다리는데 그리고 KC 코트렐 뭐 저는 여전히 밀리면 분할로 서서히 좀 잡아가다가 보면 언제쯤 되면 또 급등할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서히 봐야 된다 라고 보시네요. 자, IT 반도체 볼게요. 일단 D램 섹터 DDR5 심택 대장주라 그런지 수급이 깨지지 않고 강한 모습입니다. 뭐 ISC는 좀 많이 밀렸고요. 자, 아비코전자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못 들어가서 아쉬운 종목이었는데 여기까지 떨어진다면 내 편입을 한번 계획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9,000원 정도까지 떨어진다면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사이맥스도 많이 밀렸고 근데 바닥 다 지켜줄 거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PSK라든지 SK하이닉스 쪽에 매출 비중이 높은 더블스틱, D램 더블스틱 종목은 너무나 처참하게 무너져요. 참 종목군들 해도 좀 너무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섹터가 사실은 뭐 실적이나 그 종목에 대한 이슈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항상 이렇게 좀 죽였다가 올라가고 죽였다 올라가고 그런 게 너무 반복이 되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비중 조절로 승부를 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고 뭐 대응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럴 때일수록 시장의 중심을 맡고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시장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새로운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을 더 쏟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뭐 저도 최근에 이제 들어갔던 종목군들 사실 오늘 제 기준에서는 매수가까지 와 있었었는데 이제 실적 발표를 보면서 또 뭐 손절한 종목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분들도 이렇게 손절을 좀 했던 종목분들 여기서 잡았기 때문에 뭐 손실 폭이 좀 꽤 됐던 종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뭐 몇 개 손절을 좀 했었는데 바른소른이라는 종목도 사실 많이 먹었는데 여기서 들어간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한 7% 정도 먹은 거로 봐야 되겠다. 그래서 분할로 그래서 먹긴 먹었는데 이 구간에 들어갔을 때 왜 제가 이거를 매도를 했냐면 두 번째 들어갈 때는 이제 내동매매죠. 당연히 내동매매인데 이때 들어가자마자 좀 뭐가 잘못된 것 같아서 지분을 좀 다시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가짜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좀 매도를 해버렸고 그 후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하나에 집중한 날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아예 거의 건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었지 않나. 그리고 뭐 백신 쪽 진원생명과학 정도만 뭐 살짝 매매하고 거의 매매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오늘 시장 녹록지 않았고 어려웠던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시장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럴 때일수록 일단은 시장이 안정화되기를 좀 기다렸다가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시장 언제 뭐 좋은 적 있었나요? 항상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준이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좀 가지고 좀 보면 그나마 이 어려운 시장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네요. 저도 최근에 제가 원하는 종목군들이 많이 안 나와요. 제가 원하는 종목군들 우량주가 뭐 엔벨로프를 떨어진다든지 뭐 상한가 같던 종목군들의 눌림이라든지 뭐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꾸역꾸역 매매를 하려고 안 합니다. 그게 곧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원하는 종목에서 매매가 안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 돌이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종목군들에서 손실 나지 않던가요? 그게 이제 습관화되고 고착화되면은 이제 이 손실 나는 습관이 쌓이게 되는 거고, 매매를 뭐 일주일에 한 번만 하더라도 정말로 내가 원하는 구간, 자신 있는 구간에서 들어갔을 때 그게 이제 수익의 습관이 쌓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어려운 시장입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고요. 이럴 때일수록 한 번씩 돌아보면서, 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저는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렇게 복귀를 열심히 하고,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매일매일 장 끝나고 뭐 기사들 이런 게 그냥 했을까요? 모든 기사들 다 보고 움직이는 종목들 특징주, 그다음에 수급이 많았던 종목군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변화, 그다음에 오늘 와 셀트리온이 돈 많이 들어왔네, DRTI 그대로 살았네, 신텍 그래도 대장주라 버텼구나,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가 이쪽이네, 내일은 뭔가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 카카오뱅크 신규 상장주는 연기금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네. 연기금 매수세가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보면서 이쪽은 수급주로 대응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세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상한가 그러니까 상승 하락 종목 보면서 일단은 여 안에서 의미 있는 거, 신고가에 근처에 있는 종목을 본다든지, 하락 종목을 보면서 어떤 종목이 너무 과하게 빠졌는데 생각보다 너무 과한데 그런 낙주 매매가 있나 뭐 찾아보는 거고요. 시간의 종목 당연히 봐봐야죠. 오늘 어떠한 이슈 때문에 지금 올랐는지, 지어소프트 오아시스 마켓에 사모펀드에서 1000억을 투자했네. 가치가 올랐구나. YG 플러스 영업이익 잘 나와서 올랐네. 휴젤 GS에서 2주에 산다네. 근데 이거밖에 못 올라. 내일 그냥 시가 못 가겠구나. 캐몬 SK바이오사이언스 때문에. 근데 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시간에 못 올랐지? 문제 있나? 휴마시스 이렇게 올랐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뭐 떨어진 종목도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이 많이 떨어졌을까 보면서 한전산업이 많이 떨어졌네,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한전산업 왜? 얘는 대장급이었으니까, 그냥 종목이 아니라 대장급 종목이었으니까 야금야금 떨어졌네. 이런 종목이 어디까지 떨어지면 내가 한번 정도 관심을 가져볼까? 이 정도 떨어지면 좋을까? 이 정도 떨어지면 좋을까? 그래, 내가 지표가 있어? 뭐 이런 지표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 한 이 정도 오면 좋겠구나. 그래, 이 정도로 해보지. 뭐 그런 식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종목이 압축이 되기 때문에 일단 종목을 압축을 해놔야 이제 시장의 변화 속에서 빨리빨리 대처가 되겠죠. 자, 오늘은 영상이 좀 길었습니다. 자, 오늘 하루 어려운 장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